네, 안녕하세요. 태양광입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11일. 제 영상을 보시면 언제 찍었는지, 어느 날짜에 찍었는지에 따라서 수익률도 다 다르고, 법령도 다 다르다 보니, 시간이 지나고 우연히 보시는 분들은, 지금 현실이랑 조금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일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그렇고, 법령들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양광 사업 자체가 정책 지원 사업이다 보니, 설비를 하는데 지원금을 주는 건 아니지만 정책적인 배려가 있는 사업이다 보니 그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리뷰를 해드리고 있는데 변화되는 정책들이나 제도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시장을 바라보는 눈도 많이 달라질 겁니다. 시공업체가 바라보는 눈이 다를 테고 발전 사업자가 바라보는 눈이 다를 테고 또는 영업사원들이 바라보는 것들이 많이 다를 텐데 저도 조금 지금은 냉정하게 현실을 그냥 두고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글쎄, 저 같은 사람이라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장을 바라보시기 조금 편리하시도록 좀 발빠르게 정보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관련돼서 얻어갈 것만 얻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제 말이 무조건 다 맞다, 100% 내 말만 정답이다라고 고집하지 않으니까요. 그런 걸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6월 초입니다. 아직까지 현장에 제초 작업 안 하신 분들은 제초 작업을 해주셔야 되겠죠. 제초 작업 지금 뭐 직접 못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인근에 그 묘 깎는 분들 찾기가 쉽습니다. 동네 분들한테 부탁을 하시거나, 동네 뭐 이장님한테 부탁을 하시거나, 아니면 묘 깎는 분들한테 부탁을 하시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저희 카페에 들어와서 찾아도 됐을 것 같거든요. 뭐 같이 연계된 발전소 관리하시는, 아니면 안전관리자분이 그쪽 지역에 계시다면 안전관리자분한테 묘 깎는 사람 한번 좀 연결을 해서 우리 발전소 제초 작업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셔도 하실 수 있을 거거든요. 1년에 2번, 3번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발전소, ONM이 주고 있는 발전소가 아니시라면 사실 5월 말에서 6월 초쯤에 제초 작업을 한 번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1년 동안 발전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도록 운영이 되니까 지금까지 제초 작업을 안 하신 분들은 제초 작업을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발전 사업 관련해서 기고문을 하나 써서 넣었습니다. 기고문을 하나 써서 넣었는데 사실은 요 부분을 5개, 6개의 에너지 관련 신문사 쪽으로 제가 기자님들 이메일 주소가 다 나오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그냥 무턱대고 막 보내드렸고요. 그 중에 지금 보시는 거 투데이 에너지에서 기사를 올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이제 이 제목이 아니라 제목을 RPS 정책은 투명하고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라는 타이틀로 기재를 요청드렸는데 그렇게 올릴 수가 없다고 하셔서 지금 기사가 이런 방식으로 나가진 거고요. 관련 내용들 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말이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 의무화제도 관리 운영 지침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법령이 발표가 됐고 이거에 대해서 변경을 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법령을 정해놓고 가다가 국가법령은 되게 안정적이고 모든 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법무관님들 국토해양부 관련자들만 만나서도 대화만으로도 쉽게 풀어갈 수 있는 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법령이라는 게 제대로 완비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 계속 개정하려는 노력들이 있는 거고, 또는 시대에 맞게 법령이 개정되어야 하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런데 너무 자주 바뀌는 법령 때문에 사업자들이 혼란을 가져간다라는 뜻이거든요.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REC 가중치가 바뀌고 개정안이 바뀌고 점수가 바뀌고 하면 사업자들이 믿고 태양광 사업을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정책적으로 신규 사업을 어떻게 육성하는지에 따라서 초점을 가지고 가는 건 알겠습니다. 알겠지만 지금처럼 개정안이 그냥 툭 떨어져서 개정이 된다라고 하면 기존 사업자들은 버려지는 느낌을 받거든요.
기존 사업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신규 사업자를 육성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기존 사업자들은 떼쓰면 떡 하나 주는 형국으로 진행이 되고, 신규 사업자만 어떻게 육성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 그게 맞는 말이겠습니까? 지금 고등고안이 나왔는데, 뭐 건축물 기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버섯재배사, 식물재배사만 운영이 되었던 것들이 지금은 창고시설과 동물, 식물 관련 시설들 전부 다 포함해서 건축물을 짓고 1년 이후에 허가를 받고 태양광을 올려야 건축물 가중치를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체계화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은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 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 개정안을 봤는데, 가장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지금은 사업자 선정 시, 그러니까 장기거래계약 입찰 사업자 선정 시 전체 선정 의뢰 용량의 50% 이상을 100kW 미만 설비를 보유한 발전 사업자를 대상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제가 지난번 영상에 보셨던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준가를 잡아놨는데, 사실 100kW 미만에서는 제 기준가보다 더 높을지 걱정이고, 고압에서는 제 기준가보다 더 낮을까봐 걱정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압은 더 높아지고 고압은 더 낮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왜냐하면 지금 이 제도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제가 기고문 쓴 데에도 다 읽어보진 못하셨을 겁니다. 모두가 다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뭐 발전사업자 REC 판매 기회는 모두에게 공평해야 하고, REC 장기거래 계약 입찰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산업 성장 기회가 공평해야 하는데, 그리고 결과가 투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또 문제가 있고, RPS 정책이 예측 가능하고 일관성 있게 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 편법을 가장한 불법은 과감하게 엄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편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을 과감하게 엄단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여기에도 언급되어 있는 것들이 100kW 이상 1MW 미만의 사업자들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모 발전 자회사에서 진행을 하는 것들, 수의계약되는 것들 말고요, 발전소 참여해서 가중치 적용되는 것들 말고, 지분 참여하는 것들 말고, 지금 모 발전사에서 이제 뭐 브로커들 통해서 발전소를 우리가 대량 매입하겠다라고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으로도 의뢰가 들어왔는데, 사실 그게 줄 세우기 같아서 저는 안 한다라고 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모든 발전소를 동일한 금액으로 놓고 평가를 할 수가 없는데, 모든 발전소를 줄 세워놓고 우리가 입맛에 맞는 걸 사가겠다? 동일한 금액 안으로 들어오면 사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웃겼습니다. 그 금액으로 들어오려면 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무언가 문제가 있는 발전소여야 되는데, 문제가 있는 발전소들은 사지 않고 시설이 잘 돼 있고 발전량 잘 나오는 안정된 발전소만 싸게 사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발전소 자체적으로 대용량 발전소가, 대규모 발전소, 발전 의무기관에 들어간 발전소가 자체 REC를 소비하기 위해서 발전소들을 산다라는 거거든요. 여태까지 고생해서 발전소 건설하신 분들에 대한 시장 가격을 책정을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것들이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뭐 소개비를 얼마를 줄 테니 그런 물량을 모아주세요 라고 하니까, 지금 인터넷 돌아가시면 뭐 500kW 이상 1메가 미만 발전소를, 1메가짜리 발전소들을 저희가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막 신문기사 나오고 광고 나오죠. 정말 불만이거든요. 그런 건 맞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안 합니다. 돈이 돼도 안 합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되게 문제가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100kW 이상 1메가 미만에 대해서 500kW 이상은 그런데 팔 수 있는 기회까지 있는데, 100kW에서 500kW는 그런 기회도 없지 않습니까? 대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50kW, 160kW 서가 받아서 설비하신 분들, 시공업자한테 속아서 설비한 거죠. 그런 것들은 당연히 돈이 안 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분들은 구제할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렇게 갑니까? 산업이 일관적이지 않고 신뢰가 가지 않으니까 혼란이 일어나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다시 혼란이 일어나게 생겼습니다.
경쟁 입찰을 공고할 때 신재생 에너지 설비국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전체 선정 의뢰 용량에 대해 설비 용량 및 용량 구간 및 비중을 설정할 수 있다. 지금 100kW 미만에 대해서 50% 이상을 우선 선정하도록 해놓은 것들을 뭐 500kW 이상의 50%라든지 뭐 1메가 미만에서 50%라든지 조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일관적이어야죠. 예측 가능해야죠. 예측 가능하지도 않고 일관적이지도 않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신구 대전문을 보고 산업을 들어가려는 사람들은 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기존 사업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기존 사업자들은 이것만 믿고 100kW 미만으로 쪼개기, 그렇지, 쪼개기도 좋은 건 아니죠. 그렇지만 100kW 미만으로 잘라서 설비를 했다 이겁니다. 100kW 미만에는 164,900원까지 선정이 될 수 있으니까 하반기에 떨어지더라도 당연히 150kg가 14만원에 선정되는 것보다는 100kg 미만에서 16만원에 선정되는 것들이 나으니까 설치 비용을 그만큼 투자를 더 하고도 100kg 미만으로 설비를 했단 말입니다. 한종 개떡 연계비를 2배씩 내면서도 100kW 2개로 인허가를 분리를 하고 내 이름으로 하고 부인 이름으로 하면서 설비를 분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몇 킬로와트까지를 몇 프로를 줄 거라는 기준도 없이 선정 의뢰 용량에 대해 설비 용량 구간 및 비중을 설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시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하반기에 400kg, 상반기에 400kg 떨어진 사업자가 14만 1,000원에 떨어진 사업자가 참여를 해서 14만 3,000원에 참여를 해서 떨어진 사업자가 하반기에 정책이 바뀌어서 구간이 바뀌어서 14만 5,000원에 선정이 됐다. 그 사업자는 좋겠죠. 그런데 상반기에 경쟁을 해서 떨어진 사업자들은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일관적이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도 정책이 바뀔 때마다 무조건 이게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원성이 너무 심하니까. 그렇다면 기존 사업자에 대한 배려는 어떻게 할 겁니까? 되게 아랫돌 뽑아서 윗돌 괴는 방식으로 법령이 너무 바뀌어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체계적이고 일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변경이 돼야죠. 동전 뒤집듯이 완전히 뒤집어 버리면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에 대한 배려,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정책이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앞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 그래, 정책이라는 건 떼쓰면 다 해주는 거야. 우리 힘써서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청와대 앞에 가가지고 데모를 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REC 금액 올려주십시오. 국토부 가서 하셔야죠. 세종시 가서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 입안하는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하고 체계적으로 고민을 하고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움직여야 되고 누구나 공정하다라는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렇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써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두루뭉실하게 써놓을 게 아니라 500kg 미만에 대해서는 몇 프로를 주고 1메가 이상에 대해서는 몇 프로를 주려고 합니다. 라고 미리 하든지. 물론 지금 부분도 공고문이 나왔을 때 뭐 이의제기를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문이 나왔고요. 자, 의견 제출. 이 공고가 마음에 안 들면 이 개정안에 대해서 기관단체 개인은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의 의견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하셔야죠. 그런데 기존에 선정된 사업자들은 의견을 제출할 필요가 없겠죠. 신규 사업자들은 의견을 제출해야 되겠죠. 아주 강력하게. 내가 400kg를 가지고 있다. 400kg까지 해주십시오. 50% 이상 들어갈 수 있게. 내가 500kg를 가지고 있다. 500kg까지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다면 모두가 각자의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바라는 겁니다.
그게 산업 자체를 성장시키는데, 산업 자체를 발전시키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언제나 우린 뗐으면 좋아질 거야. 우는 놈 떡 하나 더 물려줄 거야. 라는 인식을 만들어가는 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렇기 때문에 태양광 산업 자체가 욕을 먹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많은 욕을 먹고 있고, 산지개발 0.7로 해놨던 거 1.0으로 바뀌어주면서 또 2015년 이후에 무분별하게 산지개발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재해 문제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특정 언론에서 계속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산지한 이 나쁜 놈들, 태양광 하는 놈들 다 버러지 같은 놈들. 정책이 일관되게 0.7로 산지 개발하지 못하게 해놨으면, 산지 개발 못하게 했으면 되지 않습니까? 0.7이 계속 이어졌으면. 왜 산지에 대해서도 1.0으로 풀어주고, 그것조차도 100kW 미만은 1.2 가중치로 풀어주니까 산지를 개발하면서 무분별하게 분양 사업이 진행됐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욕을 얻어먹고, 너무나도 많이 욕을 얻어먹으니까 다시 산지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아랫돌 뽑아서 윗돌 개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계획안을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것들이 없이 당장 문제가 되는 것들을 당장 처리하면 된다 라는 생각들을 가진 건 아닌지 몹시 걱정이 됩니다. 제가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더니 지난번 영상이었던가요? 댓글에 참 불만이 많으시네요 라고 어떤 분께서 달아주셨지만, 이것조차도 모르는 사업자분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생각도 있고, 당연히 산업 자체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될 것들은 건전하게 비판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불편하시면 그런 많은 의견들이 모여서 조금 더 산업 발전을 올바르게 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생각이 있다 보니 그런 불만들도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요. 정책 변경안 예정되어 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정책 변경안이 확정되기 위해서 그 전에 지금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개정안 작업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우리 S&P 더하기 REC 가격 책정안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정가 나가는 것들에 대한 변동안이 지금 계획이 계속 있는데, 이 계획과 맞물려지는 계획으로 사실은 이것도 나온 겁니다. 지금처럼 S&P 더하기 1 REC 곱하기 가중치 이런 식으로 나가지 않고 금액들이 경쟁 입찰 금액들이 조금씩 개정안을 만들어 놓고 있다 보니 그거와 이빨이 맞물려 나갈 텐데요. 제가 카페에 글을 올리면서도 전력거래소는 기존 고정 가격 S&P 더하기 REC 산정 방식에서 균등화 발전 비용을 적용해 SPC 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하게 된다.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촘촘히 살펴보겠다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균등화 발전 비용, LCOE라고 하는데, 이쪽으로 개정안들을 계속 준비를 해 나가고 있고, 어떻게 불만이 없이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아시라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라고 내용을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니, 확정되기 전에는 저희도 잘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오는 내용들을 미리미리 체크해 보고 한 번씩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되게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사람인데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불만들을 토론을 하는 것 같아서 되게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오늘도 관련 내용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드렸는데, 궁금하신 내용, 토론하실 내용들이 있으시면 또 카페로 오셔서 참여해 주시고 아니면 댓글로 참여해 주십시오. 언제나 올바른 내용을 정확하게 조금 빠르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짜뉴스와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스팸과 사기꾼 예방을 위해서 참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3개의 점을 눌러주세요. 두 번째,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세 번째, 스팸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컨텐츠를 선택하세요.
네 번째, 대량 광고 또는 사용자를 현혹하는 컨텐츠를 클릭하세요. 다섯 번째, 싫어요를 눌러주세요.